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위스키는 아일사베이라는 위스키고요. 여기에 담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위스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또 교육방송 원래도 교육방송 같은 채널이지만 더 교육방송스러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일사베이 위스키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위스키는 근데 이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를 알면은 대부분 다 아실만한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는 바로 글렌피딕이나 발베니, 몽키숄더, 그랜츠, 그리고 핸드릭스진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생산량과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이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는 증류소가 여러 개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글렌피딕, 그리고 발베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키닌비 증류소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는 다 스페이사이드에 있습니다. 다 글렌피딕 근처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랜드에 거반 증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거반 증류소도 이제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의 증류소인데, 이 거반 증류소 같은 경우는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아니라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반 위스키 증류소가 로우랜드 거반에 위치해 있는데, 이 거반 증류소 안에는 2007년인가요? 새로 생긴 이 알사베이라는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는 총 이렇게 4종류의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있고 하나의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충 당연히 글렌피딕 증류소에는 글렌피딕이 나올 거고 발베니에서는 발베니가 나올 거죠. 키닌비는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키닌비도 싱글 몰트가 나오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몽키숄더라는 이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새 몽키숄더가 어마어마하게 판매량이 늘어났죠. 거의 세계 몰트 판매 5위권까지 접근할 정도로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수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로우랜드에 아일사베이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아일사베이 증류소의 상당수는 몽키숄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아일사베이 증류소가 최근에 이제 2007년에 생기다 보니까 설비도 엄청 최신화,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엄청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몰트 위스키 증류소고요. 생산량이 무려 지금 1200만, 연간 생산량이 1200만에서 1400만 리터 정도로 거의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틸은 발베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발베니 스피리스랑 똑같이 생겼고, 총 8쌍, 16개, 12,000리터짜리 16개의 증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 대규모의 몰트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1974년? 3년인가요? 4년에 이제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에서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죠. 이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를 왜 만들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정식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높지 않은데, 이 그랜츠라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랜츠 블렌디드 위스키도 거의 지금 세계 5위 정도에 접근할 정도로 굉장히 판매량이 많습니다. 5위가 뭐야? 지금 시바스 리갈이랑 거의 3위를 3, 4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데, 이 그랜츠의 몰트 원액도 이 알사베이나 키닌비 이런 쪽에서 많이 충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는 거반 위스키 증류소에서 만들어서 충당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옆에 여기에 주제를 한 3개로 나눠놨어요. 이게 3가지 주제가 사실 다 하나하나 영상으로 따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난 주제인데, 요 위스키 한 병에 다 말씀드릴 만한 것이라서
다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번으로 뽑은 거는 ppm, 피트 ppm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면은 이 ppm이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피트 위스키의 피티한 정도, 피트의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 ppm으로 나타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가장 ppm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가장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피티하다는 이 옥토모어 같은 거, 많게는 막 300 ppm이 넘고 대부분 이제 100이 넘는 ppm을 자랑하죠. 그 정도로 이제 PT가 세다는 걸 강조를 하죠. 그리고 뭐 아드백 같은 경우는 뭐 50 ppm이다, 라프로익, 뭐 라가블레이는 한 40 ppm이다. 이런 식으로 피티한 위스키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좀 척도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ppm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요 알사베이 위스키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알사베이 위스키 라벨에 보면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ppm 21, sppm 11 요렇게 표시된 걸 볼 수 있죠. 요게 보면은 ppm이 21이에요. 이 ppm이라는 거는 이 뭐 파트 퍼 밀리언이죠. 이 페놀 수치가 어느 정도 100만 분의 1 단위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 함유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던 그 ppm, 뭐 옥토모어의 ppm이든 뭐 아드백의 50 ppm이든 요런 거는 다 몰트, 피트 처리가 된 몰트에 함유된 피트의 양입니다. ppm은. 그래서 이 몰트에 얼마나 많은 피트가 들어가 있냐를 갖고 이제 이 ppm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드백에서 50 ppm으로 만든다는 거는 50 ppm으로 처리된 피트 몰트를 갖고 아드백 위스키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럼 50 ppm으로 만든 위스키는 다 피트가 다 똑같아? 이게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트 ppm은 그 몰트 상태의 ppm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위스키로 만들어지고 숙성이 되면 이 ppm 양이 당연히 바뀝니다. 네. 특히 제가 이 스피릿 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ppm, 피트, 위스키가 갖고 있는 피트의 성질은 스피릿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릿은 숙성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캐스크와 만나서 이런 환경값에 의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피트의 성질은 점점 옅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숙성 피트 위스키가 잘 보이지도 않고, 고숙성 피트 위스키에서는 피트가 거의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쿨라 25년 같은 경우는 거의 피트가 굉장히 약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고숙성 피트 위스키는 피트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40 ppm, 50 ppm의 몰트로 위스키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숙성에 따라서 혹은 이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 제품은 완전 피트한 정도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트 위스키는 사실 숙성 짧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숙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피트의 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요 알사베이가 뭐가 그러면은 좀 특이하냐, 다르냐 라면은, 이 알사베이의 ppm 수치는 몰트 ppm, 몰트가 갖고 있는 피트의 양이 아니라 이 위스키 자체에 함유된 피트의 양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21 ppm은 이건 절대값이에요. 이 위스키에는 정말 21 ppm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알사베이는 몰트였을 때는 아마 더 높았을 거예요. 뭐 한 30 ppm일 수도 있고 40 ppm일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병입하기 직전에 얘네들은 이 위스키의 안에 있는 피트의 양을 재서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중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옥토모어라든가, 여러분들 옥토모어 또 먹었을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300 ppm짜리 몰트를 이용해서 만든 300 ppm짜리 옥토모어를 먹어도, 뭐 예를 들어서 아드백 50 ppm이죠. 아드백의 6배만큼 피티하고 스모키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몰트의 ppm과 제품화의 ppm은 완전히 물론 당연히 유사성이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도출은 되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ppm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이 ppm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위스키를 통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사베이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SPPM도 있죠. 이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이 위스키의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당분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일사베이는 피트와 이 당분까지 이 스윗한 정도까지 표시를 해서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춘 위스키라는 게 이 위스키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이언 킨스맨 뭐 이런 이름이네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재밌는 위스키입니다. 요렇게 표시하는 데가 아일사베 말고 또 있어요. 저기 아녹이라고 노크도 증류소의 아녹 위스키도 이 PT의 수치를 몰트가 아닌 최종 제품 위스키의 안에 들어있는 피트로 이제 스모키함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위스키 뭐 PT한 위스키 증류소도 이렇게 위스키 자체의 ppm을 좀 측정해 보면 우리가 이제 위스키를 먹고 좀 내가 살 때 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좀 설명만 하는데 이거 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네. 좀 제품을 보여드리고 좀 맛을 보면서 얘기하고. 이거 새 겁니다. 저는 근데 뭐 이미 맛은 많이 봤어요. 이 제품이 2014년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14년쯤에 나왔는데 전 그때부터도 굉장히 신선한 제품이라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제가 옛날부터 이제 위스키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뭐 다른 좀 증류소의 사례라든가 뭐 새로운 시도 이런 거 위주로 마시고 뭐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이 위스키도 옛날부터 좀 알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위스키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위스키에 여기 돌덩이가 박혀 있습니다. 이게 화강암이에요. 여기 뚜껑에 보면은 돌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하죠? 이게 화강암인데 이 아일사베이 증류소 근처에 있는 돌로 된 섬이 있어요. 섬 이름이 알사 크레이그라는 섬인데 요 섬에 섬 이미지를 이렇게 생긴 섬이에요. 요 섬에 있는 화강암으로 화강암을 근처에 있는 이 섬에서 화강암을 때려 박아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아주 질감도 특이하고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위스키입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카치 위스키가 일본 위스키를 따라했다고? 라는 건데 나름 논란도 많이 됐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스카치 위스키는 거의 뭐 위스키의 원조격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를 굉장히 찬양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의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곳들은 다 이런 스카치 위스키 스타일을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이제 위스키를 거의 100년 정도 만들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가 영상 하나 또 있죠. 이런 다케스루 와사타카로부터 해서 이제 스카치 위스키를 배워와서 만들었죠. 네. 근데 이 100년이 지나서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가 일본 위스키를 따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것도 사진을 하나 먼저 띄우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하쿠슈 위스키 증류소 사진입니다. 하쿠슈 위스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증류기가 보이시나요? 형태나 사이즈 뭐 요런 게 다 제각각이에요. 저 옛날에 뭐 야마자키 위스키 증류소도 그렇고 이렇게 증류기의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과거 스코틀랜드는 이제 원액 교환이 활발했죠. 그래서 증류소끼리 서로
원액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블렌디드 위스키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위스키들은 대부분 하나의 스타일로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증류기 모양도 다 똑같고 만드는 방식도 거의 다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일본은 과거부터 증류소가 몇 개 없었죠. 거의 선토리랑 니카 이 정도 두 개밖에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다양한 위스키를 만들어서 블렌딩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다양한 증류기로 다양한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어서 자기네 원액 갖고 자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서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일사베이 위스키 이 만든 사람은 자기가 이 일본에서 만든 스피릿 스타일을 따라했다고 차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좀 충격을 안겨줬죠. 네. 그래서 아일사베이 위스키도 다양한 다른 스타일의 스피릿을 만들어서 블렌딩을 해서 숙성을 시킨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피트도 조절하고 증류 방식이나 스타일도 좀 조절을 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위스키 스피릿을 만들어서 블렌딩을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좀 자랑스럽게 재패니즈 위스키 스타일은 우리는 차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본 위스키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사베이도 다양한 스타일의 스피릿을 만들어서 조합을 한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 병목에 보면 잘 안 보이죠? 이 마이크로 숙성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마이크로 숙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그 쿠신의 술술 토크 그 채널에 보면 허드슨 베이비 리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윌리엄 그랜첸 선즈에서 허드슨 베이비 미국 위스키죠. 뉴욕에 있는 버번 위스키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인수한 배경과 그런 거는 채널 가서 보시고 그래서 그 인수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도대체 왜 윌리엄 그랜첸 선즈 같이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그런 조그만한 맛없기로 유명한 조그만한 위스키를 증류소를 인수했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 콜라보레이션 인수의 효과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허드슨 베이비의 배럴입니다. 배럴이라고 하기 사이즈는 아니죠. 캐스크인데 허드슨 베이비는 굉장히 작은 캐스크를 많이 써요. 이 이름을 베이비라는 것처럼 여기 저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요런 위스키예요. 허드슨 베이비 버번. 네. 얘네들은 캐스크를 정말 작은 걸 또 많이 써요. 거의 25리터에서 100리터 정도의 굉장히 소형 사이즈의 캐스크를 씁니다. 이 캐스크가 이 아일사베이 숙성에 사용이 되었어요. 한 25리터에서 50리터, 100리터 사이즈의 이 캐스크를 가져와서 여기에 처음에 이 아일사베이 위스키를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숙성을 시키냐면 이 캐스크에 작은 캐스크를 쓰면 쓸수록 소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숙성이 빠릅니다. 숙성이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숙성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이런 작은 캐스크에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저숙성 위스키의 거친 맛도 많이 사라지고 고숙성 위스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맛들을 충분히 비슷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성공한 게 라프로이게 커터 캐스크 이런 게 있죠. 이런 제품들도 작은 캐스크를 사용해서 단기간에 캐스크 맛과 빠른 숙성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아일사베이도 본인들이 인수한 허드슨 베이비 버번 위스키의 캐스크를 가져와서 자그마한 캐스크를 가져와서 이 아일사베이 위스키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스몰 캐스크에서만 숙성한 건 아니에요. 스몰 캐스크에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확실하게 숙성감과 캐스크의 느낌을 빼고 그 뒤에는 이제 버진 오크에도 넣고 그리고 엑스 버번 배럴 같은 데도 넣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만든 위스키가 바로 이 아이사베 위스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얼마나 이 위스키에 정성을 쏟았고 이 스카치 위스키의 전통, 뭐 이미 뭐 이름값으로 잘 팔리는 스카치 위스키지만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거대 정말 잘 팔리고 잘 나가는 회사가 이렇게 싱글몰트 위스키를 소량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스카치 전통과 어긋날 수도 있는 작은 캐스크, 더 작은 캐스크 사용을 하고 심지어 일본 스타일을 따라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따라하고 이 ppm 수치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서 저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고 기대를 한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맛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세병입니다. 이 세병 뜯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죠. 병이 아주 묵직합니다. 요게 숙성 연수 표시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니고요. 도수는 48.9도. 그리고 7필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캡을 벗기고요. 여기 이 돌 박힌 게, 이 화강암 박힌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소리가 좀 다르죠? 병도 아주 무겁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죠? 여기 위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섬도 있고요. 묵직합니다. 열자마자 피트 향이 확 올라오네요. 이것도 쇳덩이에 돌덩이라서 굉장히 무겁네요. 자, 그럼 ppm을 느껴보겠습니다. 이 실제 지금 1ppm이죠? 21ppm의 느낌이 어떤 정도의 피트감을 내고 있는지 다시 여기 보여드릴게요. 향에서는 확실히 이건 누가 맡아도 피트 위스키다 그런 느낌 들 정도의 꽤나 헤비 피트라고 표현이 돼 있을 정도로 피트감이 셉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그 20ppm이라고 하면 피트 굉장히 약하잖아요. 뭐 보모, 하이랜드 파크, 뭐 스프링뱅크 한 요 정도가 거의 20 안팎 ppm으로 알려진 곳들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피트감이 셉니다.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 설명한 거를 모르고 이거 20ppm이라고 써있네, 21ppm이라고 써있네 하고 맛을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피트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몰트 ppm과 이 실제 위스키의 ppm의 차이가 난다는 거. 거의 맛을 보면은 피트의 수치는 한 라가블린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맛보나 라가블린 8년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피트감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라가블린은 한 40 정도, 30 후반에서 40 정도 ppm의 몰트를 쓰는데 그 정도의 PT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가 이 뭐랄까 아메리칸 버번 배럴에서 오는 단맛을 굉장히 잘 쓰는 증류소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화사하고 바닐라 계열의 단맛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리고 얘가 한 2014년, 15년 이때 출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숙성이 길어봐야 뭐 7년, 6년, 7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확실히 뭐 저숙성 위스키의 거칠고 뭐 좀 그런 스피릿의 느낌은 뭐 전혀 없습니다. 피트함이 좀 세기도 하고 이 48.9도라는 도수가 너무
좀 밍밍하거나 약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도 아닌 굉장히 밸런스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시트러스한 느낌과 단맛, 피트, 스모키, 약간 피트 쪽이 조금 센 느낌이에요. 스모키보다. 이 느낌이 굉장히 밸런스 좋게 잘 조절이 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뭐 스피릿부터 블렌딩을 하고 좀 다양한 종류의 스피릿을 좀 블렌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감을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숙성도 뭐 이런 허드슨 베이비 버번의 스몰 캐스크를 사용해서 숙성이 길지 않지만 단기간에 빠른 숙성감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뭐 다른 위스키 매니아 분들이랑도 시음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는 위스키고요. 좀 다양하게 좀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 글렌피딕 발베니, 그랜츠 뭐 이런 애들, 몽키숄더 이런 애들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2007년에 로우랜드 쪽에 새로 생긴 증류소 알사베이에서 나온 최첨단 기술과 뭐 제페니즈 위스키를 따라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스카치의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만든 그리고 허드슨 베이비 버번, 미국의 뉴욕의 그 위스키 증류소를 인수해서 얻은 캐스크로까지 사용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볼 수 있는 최신 트렌드의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위스키였던 알사 베이를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요.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무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뭐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피트 위스키의 ppm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ppm은 몰트가 갖고 있는 수치고 이 수치와 그 몰트가 갖고 있는 ppm, 피트의 강도는 제품이 위스키가 됐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위스키 자체의 ppm을 측정해서 출시한 제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김창수 위스키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 저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위스키를 맛있게 만들려는 사람들 혹은 뭐 기술, 뭐 방법들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집약해서 저는 제 위스키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끝입니다. 끝.